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리와 희망의 아이콘 크라운마스터 이승입니다. 와우. 여러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 이렇게 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도 없이 갑자기 겨울 된 것 같죠. 네, 어떤 분들은 막 파카를 입고 다니시던데요. 네, 딱 한 달 뒤가 입동입니다. 네,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계절은 바뀐다. 네, 우리의 미래는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1년 후,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신가요? 네.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네, 밝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월 1억을 버실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이 오늘 투자하신 이 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 한 채 사고 한 채 더 사고 투자용으로 땅 사고 그렇게 저는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혈액형이 A형이신 분?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혈액형이 A형입니다. 저희 남편이 트리플 A. 진짜 정도 많고 꼼꼼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고 절대로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거국적으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O형이신 분? 네, 좀 남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덜렁거리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꼼꼼하지 않고, 네, 좀 행동부터 하고 이런 성격이라 사고는 제가 칠 줄 알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저희가 한 채 더 집을 샀었는데 저는 한 번만 봤습니다. 네, 몽땅 다 주식에 투자를 해서 제가 알았을 때는 빚까지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겁이 안 났어요. 둘이 벌면 되지. 그럼 뭐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절대로 손 들지 마시고요. 나도 빚이 있다 이러신 분은 저에게 눈빛만 보내주세요. 눈빛만.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얼마의 빚을 있던 애텀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그 빚을 다 갚고 10배, 100배, 1000배 여러분 벌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빚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사람은 저 같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쯤 벌면 빨리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제가 애터미를 안 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기술도 없죠. 그렇다고 큰 스펙이 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은 1000만 원 벌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희망을 확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부자팔자였나 봐요. 저에게 해모임이 온 겁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피곤해서 뭐라도 저는 항상 건강에 좋다라는 거, 피로에 좋다는 걸 먹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먹은 게 한약. 뭐 어디 용하다 그러면 네, 꼭 가서 한약을 지어서 먹었었는데 중요한 건 먹을 때 뿐이에요. 그렇게 저에게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제가 그 해모임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아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해 질 때쯤 되면 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옷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두 번 물어보면 짜증나요.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해모임을 먹고요.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 같은 제 몸이 누군가가 옆에서 바람을 넣어주는 것처럼 슉슉슉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옷 팔 생각이 없어요. 자꾸 뭐라고 할까요? 해모임. 그러면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 몰랐어요. 네트워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네, 해모임이 저에게 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더 신기한 일은 저를 통해서 애터미에 선크림 써보고 치약 써보고 비비크림 써보고 이랬던 분들이요. 다시 사러 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저 돈 벌게 해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저는 옷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소비자인데 저를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썼던 분들이 재구매를 하러 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써보고 나니까 이만한 게 없으니까 다시 쓰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요. 마치 이렇게 번개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저 마케팅 플랜 몰랐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놓치면 나중에 가슴을 칠 만큼 뭔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 감이죠, 감. 그래서 제가 이 해모임을 알려주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애터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질이 매우 급해요. 그래서 말도 엄청 빨라요. 원래대로 하면 끝났어요. 제 강의는. 제가 지금 이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 건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뭔지 정확하게.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께서 박미영 단장님이신데요. 어디를 가자고 했을까요? 네, 아까 제 막내 동생 그렇게 지겹게 안 갔던 네, 그 속리산을 가자는데요. 하루 자고 와야 된대요. 1박 2일.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보셨나 봐요. 막 갔다고. 여러분 제가 그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혹시 석세스 세미나에 한 번도 아직 못 가보신 분? 그냥 거기는 내가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다, 못 가봤다.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못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네, 있으시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무조건 갔다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속리산 안 가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공주 오롯으로 갑니다. 네, 거기 꼭 가보셔서 내가 부자인지 아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가시는 분이 부자고요. 가셔서 제대로 들리시는 분, 보이시는 분이 부자세요.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면 이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갔다가 박강렬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희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 버는 것보다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쉽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와닿으세요? 근데요 저는 저에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300만 원 벌고 있었거든요. 21년 6개월 차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3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쉽대요. 여러분 얼마 벌어야 돼요 그러면? 300만 원 벌어야 돼요? 3천만 원 벌어야 돼요? 아니 3천만 원 버는 게 훨씬 쉽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눈을 감는 그날, 내 생을 마감하는 그날 나는 정말 여한 없이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너무 여한이 많아서. 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벌고 있는 300만 원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산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근데요, 제가 정해진 미래를 살아야 돼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어때요? 다행이에요, 제가. 그런데 애터미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1년 후, 3년 후, 5년 후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죠. 그래서 저는 석세스 세미나를 딱 다녀온 뒤에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나는 새로운 미래를 살겠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터미는요, Y가 있어야 돼요. 이 Y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더라도 너무 관두기 쉽잖아요. 저희 리스크가 없어요. 뭔가를 투자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쉬운데 관두는 것도 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관두거든요. 포기하거든요. Y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Y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왔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동안에 세상은 너무 겁나게 무섭게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과연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가? 시대 흐름을,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나만이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why? 왜 나는 애터미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애터미가 답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나는 앞으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제가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확신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 회장님이 우리 인생 시나리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옷 대신에 고등어 팔고 묵은지 팔고 치약 팔고 화장품 팔고 이런 일이었으면 했을까요? 이런 저 21년 6개월 동안에 팔아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파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팔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애터미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저요 파는 거였으면 안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어때요? 파는 거 같죠? 세일 같아요. 영업 같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파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파는 목적이요. 남들이 볼 때는 파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정보, 가치 이거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난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노동소득이면 안 했습니다. 제가 21년 6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루 제가 가게 문을 못 연 적이 있어요. 그날이 대상포진이 걸린 날이요. 혹시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인데 약을 먹어도요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게 문을 못 열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더 아파. 왜일까요? 그 다음날이 월세 되는 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다녀도 그냥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알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도구를 제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했을까요? 저 혼자 해봤잖아요. 팔고 또 팔고 팔고 또 팔고 21년 6개월 동안 팔아왔어요. 혼자. 절대로 저 같은 사람은 제 능력으로는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한 단계로 함께해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요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아는 그런 칫솔 팔고 치약 파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같이 하자. 정말 이거로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성공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언니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평범한 우리들이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도구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아보고 기회로 잡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무에게나 이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보통 다단계, 지금도 다단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다단계란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왜 안 좋을까요? 네,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실 진짜 이 불법 다단계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야지만 내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거꾸로 해요. 남에게 이익을 줘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 아프든 아프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써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그런데 그 제품이 좋고 싸요. 얘기 끝난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바꿔 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내가 먼저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업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남에게 플러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기죽지 않고, 여러분, 거절해도요, 여러분, 웃으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가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그러면 연봉 3,6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을 제가 버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레드오션이에요. 저같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전부 여기에 몰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레드오션이에요. 그런데 10배를 더 버는 3천만 원 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박한글 회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전부 다 경쟁하는 거기 가 있느냐. 아무도 꿈꾸지 않는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버는 걸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건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3억 6천만 원 이상을 버는데요. 여긴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꿈꾸지 않아. 아무도 이 일을 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결국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10배를 벌게 되면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버는 일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 버는, 월 1억을 버는 애터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사람들은요,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급은 0.001%,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아니면 내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 플랫폼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계급이 0.002%, 뭐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했거나 조회수 어마무시한 큰 돈 버는 유튜버들, 아니면 월드 스타들, 뭐 손흥민 선수나 뭐 블랙핑크 정도, 그렇거나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 두 계급을 뺀 그 계급 거의 다죠. 99.997%의 무산 계급입니다. 이걸 우리가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릅니다. 자, 뭐가 없는 걸까요? 이 세 개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내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내가 남의 플랫폼을 쓰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2090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확 당겨져서 2050년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이 되면 이미 90%의 프레카리아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남의 플랫폼을 쓰기만 해요.
자, 이 플랫폼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결국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사회죠, 지금. 초연결사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결시켜서.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양치질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바로 어때요? 동시에 핸드폰 딱 잡고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계속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 물어보고 유튜브를 보기만 하고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점점 가난해져요. 전 세계의 모든 부가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으로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마트에 충성했어요. 옷가게 할 때 길 하나만 딱 건너면 이마트여서요 모든 생필품을 거기 가서 소비했어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소비하다가요? 누구만 부자 됐을까요? 그렇죠. 결국은요 우리 모두가요 소비만 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뭐예요? 내 소비가 내 소득이 되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시고 나도 애터미 하고 여러분 친한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요. 같이 부자 되고 싶으니까 가서 막 얘기해 애터미를. 그러면 그 친구가 기립박수 칠까요? 뭐라고 할까요? 어디 갔다 왔어? 얼마 긁고 왔어? 누가 가졌어? 네. 그런데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면 이제 포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알았어. 내가 네 마트에서 칫솔 사라는 거지. 내가 네 마트에서 해머임 먹으라는 거지. 내가 네 마트에서 화장품 사서 쓰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건가요? 저 이런 거면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럴 때요? 아니고 네 마트 만들어. 회원만 가입하면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게 네 마트야. 네 마트에 들어가면 정말 좋고 싼 생필품이 없는 게 없죠. 거기다 아자묘까지 있잖아요. 왜 남의 마트에 가서 좋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소비를 해서 남만 부자를 만들어? 네가 부자 돼. 그것도 글로벌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을 공짜로 늦게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트에서 너가 너한테만 팔아. 남한테 팔지 마. 너한테만 팔아. 이거 못해? 이거 여러분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내 플랫폼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퍼펙트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내 거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최고의 스펙. 네, 늘 말하는 거지만 회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뭘까요? 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니고 뭘까요? 나는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워낙 좋고 싸서 죽을 때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막 처음에 어때요? 제품 얘기하죠. 그런데 써보고 다 좋다고 할까요? 좋은데요 1년 지나서 아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둔한 분도 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기가 확 죽어 막. 갑자기 너무 창피해 막. 근데 정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해모임 너무 좋다, 이 앱솔루트 너무 좋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워. 오히려 그분이 불쌍해. 왜요? 부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안에 제품 감동이 있어야 나도 몰랐던 내가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깜짝 놀라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잠재는 능력이 폭발돼요. 저희 남편이 19에 만나서 11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같이 큰 거죠. 남편이 그렇게 수억에 사고를 쳤지만 제가 헤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돈보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감동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놀래요. 왜요? 눈빛이 바뀌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낯설대요. 자기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래요.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제가 사실은.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전화를 하면 2시간씩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더 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의 자이언트가 있다니까, 내가 모르는. 그건 결국 제품 감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진짜 좋고 싼 걸 알게 되면 알리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들에게 이거를 알리면서, 알리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떤 부자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자는 남들에게 뭘 주면서 부자가 돼요. 우리는 뭘 주면서 부자가 될까요? 정보, 가치. 네,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희 남편이 얘기해요. 애터미 안 했으면 뭘 했겠냐고, 어디다 쓰겠냐고. 진짜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특히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신자본주의. 신자본주의는 뭘까요? 돈 없으면요 인간답게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진 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럼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어, 이 애터미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리 뭘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주면 되죠. 많이 주면 되죠.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 남에게 정보와 기회를 빨리 많이 주시면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세요. 이 성공 에너지, 여러분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성공 에너지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Y가 있어야 돼요. 미모 아니고요, 학벌 아니고요, 재산 아니에요. 네, 제가 딱 애터미를 만나서 제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300만 원씩 벌던 이 옷가게, 또 제가 나가던 빚과 그 이자, 원금 이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2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제가 감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못 벌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다시 옷가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옷가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세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 네, 제가 볼 때 이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꿈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다 꿈이 있거든요. 이게 한 몸이에요, 목표와 꿈은.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만 포인트,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이걸 못하면 점심 안 먹는다, 굶는다. 왜요? 밥값을 못했잖아요. 남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무서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이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망하기를 바랬어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 집에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는 제가 큰 돈 벌 사람이에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걸 못하면 직무유기죠. 제가 제 가족 대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밥을 굶거나 집에 못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이 목표를 세우니까 막 집중이 돼요.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낯선 길을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엄청난 지도 막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차에 항상 갖고 다녔죠. 확 펴가지고. 그래도 잘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비게이션만 딱 키면 정확하게 갑니다. 목적지에. 네, 바로 이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럼 맨날 헤매다가 끝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애터미를 전해주신 박명 단장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랑 같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몸무게 다르죠, 혈액형 다르죠, 남편 다르죠, 아이 다르죠, 좋아하는 음식 다르죠, 스타일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거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뭘까요? 간절함이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살고 싶다. 이 간절함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터미를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뭐 이런 거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네, 집중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와 저는 지금 연봉 4억 이상을 버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박수를 치신 분들 다 봤어요. 이렇게 누구누라. 네, 오늘 박수를 보내주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봉 4억을 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자기가 부자가 되고 나면, 부국이 되고 나면 그 올라왔던 사다리를 걷어찬대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진국이요, 후진국들에게,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럼 부자는요, 시간입니다, 결국. 남들의 시간을 사요. 내가 부자가 되면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할까요? 도움을 부르죠. 그 시간을 내가 쓰고 그리고 월급을 줍니다. 운전기사,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갖고 와서 월급을 줍니다. 결국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너무 착한 부자라 자기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자 되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사다리 애터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애터미를요, 올라갈 때, 사다리로 올라갈 때 양손을 딱 주머니에 넣고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집중하겠죠. 다른 데 쳐다볼 여력이 없겠죠. 오직 사다리만 보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애터미를 할 때는요, 진짜 직업처럼, 너무 생각보다요 알바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일인데요.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를 만들긴 했지만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나도 나의 애터미를 창업하는 겁니다. 내가 오너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8월 1일 2010년 네, 그 해에 해머 힘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먹고 또 화장품도 써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수당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제품도 쓰고 남들에게도 알리면서 또 한 번 탔어요. 소비자죠 지금. 그 다음 달에 재구매가 들어오면서 또 제가 수당을 딱 한 번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발적인 재구매가 들어온다라고라 이거 알아봐야겠다 하고 제가 드디어 11월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는 겁니다. 갔다가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딱 듣고 이거다! 제가 답을 딱 내고 올라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를 탁 내놨는데 안 나가요. 저한테 미리미리 언니 몸이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못하게 되면 놔줘야 돼요. 막 이렇게 구두로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지 말라, 애들이 싫대 이러면서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단계에 빠졌잖아요. 뭐 터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알리면서 수당을 7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요 갑자기 확 떨어져 수당이. 왜일까요? 제가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잖아요. 근데요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왜 이렇게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나 싶은 분들이 보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지인상 아시죠? 전문용어로 지인상. 여기서 혹시 계신가요? 지인상. 100번 물어봐요. 100번 저한테. 언니 예쁘지? 진짜 예쁘지? 나 정말 어울리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대답해야 돼요. 너무 예뻐.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진상도 없어. 너무 쉽게 막 옷을 막 사가는 거예요.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옷을 막 팔고 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무릎에 힘이 확 빠지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옷가게 신나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무서웠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1년,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21년 6개월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옷을 팔고요. 마진이 남아도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기 힘들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잘 돼도 연봉 1200만 원 더 벌어요.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나 이러다가 계속 옷 팔겠다. 나 이러다가 계속 그냥 옷가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다 없앴어요. 옷을 다 없애야죠. 그래, 옷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점포 정리. 근데 여러분, 사람 욕심이 있어요. 제가 전부 다 돈 주고 해온 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15일 동안에 80% 써붙였습니다. 또 얼마나 재고가 많았는지 15일 동안에 그렇게 팔았는데도요, 5박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우리 애터미에서 IAEA 바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 그냥 택배를 보내버렸어요. 그 옷가게인데요, 간판만 있어. 옷은 없어. 옷가게인데 옷가게가 아니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24시간 제가 쓸 수 있잖아요. 네, 속도를 막 제가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때 뭘 도전했냐면 세일즈 마스터. 여러분, 우리가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우리가 머리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나가서 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일즈 마스터 도전해봐야겠다. 뭔지 배워야겠다. 마음 먹고 제가 바로 점포정리 딱 끝내고 세일즈 마스터를 뛴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직급상을 딱 받아봤어요. 그때 이 직급상을 받은 기분이요, 이거구나. 애터미는 직급상을 받아야지 돈을 버는 거구나. 이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배워갖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직급상을 한 번 받고, 그때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거죠. 난 이제 무조건 오토 세일즈. 그래야 나는 다시 옷가게 안 할 수 있다. 제가 마음 먹고 그때부터 제가 뛰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직급상을 받아서 오토 세일즈가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직급상을 한 번도 못 받은 적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해서. 저는 간절했거든요. 다시는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 다니면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요, 정말 철저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해내려고 애를 썼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딱 일 시작하시면요, 우리 모든 히스토리가 다 남아요. 나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애터미에서 가장 큰 가치는 함께, 같이, 집단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한선을 보고 이거 진짜다. 와, 이거 진짜 박항로 회장의 마인드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마케팅 플랜에.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 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월 1억을 딱 받게 됐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억 준대요. 어떻게 할까요, 저요? 목숨 걸고 뗍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 과로해서. 여러분, 이거 맞나요? 우리 돈 왜 벌까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닐까요? 네. 이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 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노동소득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으니까 월 1억 이상 안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죠. 놀고 싶으면 놀고, 놀다 지치면 일하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버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고요, 1억 버는 사람 100명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닌가요? 네, 저는 여기 상한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딱 세일즈 마스터를 뛰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똑같아요. 그 진짜는 다이아몬드네. 이거 가봐야겠네. 제가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재수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 이랬더니 제 지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가자 이래가지고 파트너들은 세일즈 마스터,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딱 일주일 가고 제가요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때. 왜냐면 저는요 저만 생각했어요, 저만. 그래서 제가 할 것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뛰다 보니까 파트너들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파트너를 제가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때 포기하면서 나는 비록 이렇게 모자라서 부족해서 포기하지만 절대로 내 파트너들은 팀장 재수는 안 지키겠다. 이렇게 제가 그때 결의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팀장 재수한 파트너는 없어요. 결국 이 일은요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돈 벌지 않아요. 제가 지금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클럽에 들어와 있으면 연봉 4억 이상을 버는데 연봉 2억 이상을 버는 파트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연봉 1억을 버는 파트너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성공하지 않아요.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팀장을 재수해서 갔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시면 다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3월 20일 날 이렇게 판타스틱한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합의 수험수당 이날 얼마 받았을까요? 원래는 보통 2,000명, 2,000명 받아서 수험 4만 원을 법니다. 근데 이날은요 제 자에 얼마가 모자라요? 15,000폰 정도쯤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수당이 얼마? 60만 원 받은 거예요. 네. 하루에 7천만 폰가 플래시업 됐어요. 그건 너무 상상했겠죠. 하루에 40만 원이 그냥 날라간 거잖아요. 감이 없겠어요? 그죠? 4만 원도 아직 4만 원인데 제가 꿀꿀랑 랑치용만 먹겠죠. 그죠? 막 속이 찌려가지고 밑밥만 이렇게 먹었겠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다리 쭉 하고요. 아주 단잠을 잤어요. 왜일까요?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방금 들으셨죠? 결국은요, 처음에 일하시는 3만, 100만, 요거 많이 지는 분이 훨씬 많은 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탄수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수당을 저기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럼 30만 원 얼마 받아야 돼요? 3만 원. 얼마죠? 6만 원. 두 배를 받습니다. 자, 70만 원에는 7만 원. 그런데 얼마 더 받아요?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 자, 그리고 150만 원에는 15만 원, 9만 원 더 받죠. 그리고 240할 때는 어때요? 24만 원 받았는데 12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런데 600만 원 들어줄 때는 어때요? 받을 거 다 받습니다. 또 받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상해져야지. 자, 2천만 원에는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반만 줘요. 그리고 5천만 원 때는 500만 원을 매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380만 원을 안 줘요. 열흘 만에 3,800만 원이에요. 이분 일 어떨까요? 죽고 싶겠죠. 승질 나서. 근데 어때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그죠? 5천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도요 30만, 70만까지 있었겠죠. 여러분 애터미는 공평해요. 애터미 하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하면 30만부터 하나씩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나눠준 거예요. 지금 13억, 14파운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오늘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였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우고 자랐는데요.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를 딱 하면서 이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막 터져나와. 제가 애터미 하기 전까지 살던 동안의 감사에 1000배, 10,000배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사는요, 아는 분만 해요.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감사는 칫솔 때문에 나왔어요. 제 친구 하나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는데 그때도 이미 인터넷 쇼핑몰을 쓰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을 알렸더니 칫솔에만 했어요. 너 왜 칫솔은 막 이러면서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배달했지만 나중에는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들어가서 사.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네 건 어려워, 힘들어, 귀찮아 막 이러면서 네. 나 이제 뭐 갖다 줘.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딱 켜고 하이 매치를 딱 눌렀더니요. 그 친구가 스스로 칫솔을 샀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제가 그 다음날 막 뛰어가서 물개박수 막 채고. 그런데 너 얌체인 거 알아? 그래서 자기가 왜 얌체니? 아니 너 진짜 칫솔 좋다면서. 그 집이 7공주예요. 자매가 7이에요. 너만 써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막내가 인천 사는데 되게 똘똘해요. 막내한테 빨리 전화해. 전화해서 제가 얘기해서 회원가입 시키고 어떻게 사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가 거들었죠. 야 진짜 애터미 칫솔은 좋아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날 막 뛰어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이 매치를 딱 눌렀더니 어머 그 똘똘한 막내가요 칫솔을 자기가 샀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여러분. 제가요 칫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칫솔 만드실 수 있어요? 이 가격에요? 이미 이렇게 정말 좋고 싸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요 감사를 했더니요 30만 볼트가 매일 맞아. 매일. 너무 신기하죠. 네. 그리고 저는요 옷가게 전담 스폰서예요. 파트너들이 무조건 저를 데리고 옷가게를 데리고 가요. 후원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날도 제가 파트너의 손을 붙잡고 옷가게를 가는데 제가 소름이 확 끼친 거예요. 그 옷가게 정말 제가 하던 옷가게랑 너무 비슷해요. 어쩜 그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제 스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스폰서가 저에게 해모임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옷가게. 그래서 제 스폰서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진짜 신기한 게요. 매일 70만이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아는 사람이 해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처음으로 캄보디아가 열린 거예요. 건너 소개받고 결국은요. 이 제품이 일을 하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 매출 전부 저에게 올라오고 또 거기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일하시는 파트너들 전부 제 파트너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만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제품이 워낙 좋고 싸니까 어때요? 막 국경을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좌우에 한 19개국 정도에서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요. 한국에서. 근데 여러분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요. 시차가 있어서 여러분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피부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왜요? 무한단계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생길까요? 여러분 생길까요? 별로 이렇게 생길 것 같지 않으신가 봐. 여러분이 안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안 생깁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생긴다 이러면 생깁니다. 여러분 생길 것 같으세요? 네. 제가요 이제 로얄 마스터가 돼서 10박 11일 저는 남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7,800명이 타고 가는 메머드급 심포니호 네,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요. 탈 때는 배예요. 타고 나면 어때요? 놀이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요 바이킹이 있어요. 진짜 먹을 거, 즐길 거, 누릴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가 바다를 쭉 갈 때는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런데 어떤 도시, 이탈리아에 딱 도착하면요, 인터넷이 팍팍 터집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애터미의 네, 이 로얄 마스터들이 가장 궁금한 건 하이 매출. 놀고 있는데
승공여행 가서 놀고 있는데 며칠은 궁금한 거예요. 얼마가 내가 오늘 맞았나. 그래서 제가 탁 열었더니요. 그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2000대 2000이 맞은 거예요. 네. 제가요 바다에 뛰어들어갈 뻔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혼자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해준 스폰서 파트너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놀아도 이런 수당을 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노동소득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시스템 소득이에요. 자산 소득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여행하고 쇼핑을 가든 내가 운동을 하든 알아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비전으로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스템. 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너무 생각보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딱 마음 먹으면 내가 시스템 소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자세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위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리산 다닐 때 송리산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서워. 멀미약 붙이고 먹고 늘 사탕 입에 물고 막 다녔어요. 근데 가면 그때는 초기에 전부 회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다 외워요, 제가. 이때쯤 자켓을 벗는다. 오늘 필 받으셨다. 12시 반쯤 끝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바본가? 저거 다 외우는데 이걸 매번 와야 되나? 원데이 오고 석세스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한 번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딱 들으니까 어때요? 아, 결국 내가 집에서 그 세미나 하는 곳까지 갔다 왔다 하는 길이 꿈길이구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구나. 나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딱 마음을 먹으니까요 멀미가 그쳤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요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멀미 안 합니다, 여러분. 뭐 먹은 거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인이요. 정말로 부자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뭐만 해야 돼요? 일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일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이들의 404만 명이 백수입니다. 그래서 이 퇴백이라고 해요. 20대 아이들이 은퇴를 벌써 이미 해서 백수예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나이에 누가 오라고 할까요? 일하고 싶죠? 일 우리 없어서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록펠러가 한 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요 돈 벌 시간이 없대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야 되지 않아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주말과 공휴일도 일을 해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 근데 여러분 그런 돈은 어떤 돈이에요? 노동소득이에요. 내가 아프면 수입이 없어요. 내가 집안에 일이 생기면 수입이 없어요. 내가 놀러 가면 수입이 없어요. 결국 이런 돈 벌어서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 동안에 유럽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아직 유럽이 오픈되지 않았을 텐데요. 본사에서 요청이 왔어요. 애터미 비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여기 가야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한 가지는 드디어 우리 애터미가 어때요? 유럽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이 나라에서 애터미를 누가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비전을 보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나가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제 버킷리스트예요. 제가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빈이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잖아요. 일 끝내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일정을 짜서 나갔습니다.
네, 접니다. 네. 사실 왜 가져가냐면 한복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니까 뭐 한복이네 이러지만 유럽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뷰티풀, 뭐, 원더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레이시라고 해요. 그레이. 네, 정말 위대하대요, 우리 한복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네, 런던에서 ODS. 여러분, 뒷모습만 봐도 한국 사람 별로 없죠. 이게 좀 앞모습 안 찍은 게 제가, 좀 아쉬운데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여러분. 일 잘 사는 나라에서, 사회보장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통역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데도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요, 화장실 한번 안 가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K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이 없어졌어요. 너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네, 여행도 당연히 하죠. 네, 8개도치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 다녀봤고요. 네, 체코에 프라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전 세계에 우리가 가서 보고 즐길 것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딱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요, 해보니까 제 수당이 딱 노는 그 19일 동안에 2,36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알아 들어와요. 네. 여러분 뭘까요? 안정적인 고소득. 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내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래 버는 돈이죠. 그죠? 3대 상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상속세도 없이.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33세 낳았는데 너무 하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요. 옛날 어르신들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하나밖에 낳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늘 이게 숙제인 겁니다. 이 아이가 부모 형제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에 돈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얘가 내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늘 저한테 숙제였어요. 내 애터미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숙제가 다 풀려버린 거죠. 제가 아이가 고3일 때 이 애터미를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딸 불러놓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딸, 엄마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아무것도 못 해줘.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원서 쓰고 학교 가. 그 대신 좋은 대학은 갈 필요 없어. 이 말은 괜히 했어요, 제가. 아이가 진짜 좋은 대학을 못 가고요. 국립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제가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밑반찬 이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정말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가요. 저녁 한 끼 먹고 깜깜해지면 제가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요, 제가요, 사랑하는 딸, 엄마가 다음에 너를 만나러 올 때는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 같아서 올게. 그게 늘 마음속으로 제가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내가 엄마잖아.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타조예요. 타조가 머리만 딱 봤고요. 타조 없다. 네, 이렇게. 뭘까요? 이걸 이렇게 타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 정말 눈앞에 위기와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거를 직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회피해. 이걸 그냥 외면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미래를 좀 준비하지 않는데 미래가 온다고 뭐가 저절로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땅벌과 닭이 있는데요. 원래 이 땅벌은 신체 구조학적으로 날 수가 없대요. 왜일까요?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 땅벌은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날고 싶다, 난 날 수 있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날개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쌩쌩 날아다녀요. 여러분, 닭은요, 원래 신체 구조학적으로요, 날개가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래서 원래는요, 독수리처럼 날 수 있대요. 독수리 같이 날아다니는 닭 보셨어요? 없잖아요. 왜일까요? 날 수 있는데 꿈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냥 땅을 헤쳐서 모이를 먹거나 사람이 주는 거 먹고 알만 낳잖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날아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해주는 게 애덤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꽉 잡으셔서 내 거로 만드시고 모두 월 1억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